되겠습니다. 이게 뭐 막말로요 단순 무식? 네, 이게 경우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것들 다 나열하는 거 정확한 방법이에요. 추천은 못하겠지. 선생님 가끔 수능 감독 이렇게 가면요 가끔 이런 학생을 봅니다. 수능지 시험지를 보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뭐 그런 친구도 있고 한 문제 한 시험지에 빽빽하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야 얘는 좀 되게 많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이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또 그 전에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리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실제로 경우의 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이 그냥 딸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우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하고 교과서 문제풀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0쪽 교과서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에 띄워주겠습니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가인데, 여기에서의 키워드 또는입니다. 또는, or, 또는, 자, 그것에 우리가 관점을 놓고 볼 거예요. 생각 열기 들어갑시다. 현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교육 분야 4곳,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 3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코로나가 없을 땐가 봐요. 네. 자, 그때 1번. 교육 분야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자, 교육 분야 중 한 곳을 선택하려는 경우. 여러분들 교육 분야 아까 4곳이 있다 그랬죠? 4곳 중 여러분들은 한 곳을 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보호 분야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자, 환경보호는 3곳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3곳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 곳, 환경보호 분야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우리가 배울 목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 분야 또는 환경보호 분야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지 말해보자. 여러분들이 교육이나 환경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해요. 하나만 택하면 봉사 시간이 이수가 되나봐요. 1년간 그 기본 실수 중에. 그래서 한 곳만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 4개, 환경 3개 중에 한 군데를 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7개 중에 하나를 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야들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택하는데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7개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7개 중에 하나. 자, 여기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개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확률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7개죠? 7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는 것들이 바로 나중에 확률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정확히 잘 구해줘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문제를 읽었을 때 또는 이라는 건데요. 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교육 분야와 환경 분야를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나 고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교육을 고르면서 동시에 환경을 고를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그 포인트가 또는 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육 또는 환경 중에 하나를 골라라. 자, 여러분들에게 또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배타적 또는이라는 것과 상보적 또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얘기했죠? 야, 나 오늘 소개팅 해. 그러면 남자 나와 여자 나와? 야, 둘 다. 뭐 이럴 수 없잖아. 그치? 아니면 둘 다가 아니라 남자 하면서 여자야! 막 이럴 수 없잖아. 이거는 남자가 나오거나 여자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죠. 그런 경우가 배타적 또는이었습니다. 상보적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쓰여요. 내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뜨거나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해만 쨍쨍할 수도 있고요. 해 없이 먹구름 가득에 그냥 소나기 쫙 올 수도 있고,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하던가요?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와. 그쵸?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뭐 얼마 안 살아봤지만 많이 겪어봤죠? 네, 그렇게
해가 뜨면서도 비가 오는 그런 또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보적 또는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는이라는 말을 쓸 때 배타적 또는 A 또는 B라고 했을 때 전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또는이 있고요. 그 다음 상황에 따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또는은 어떤 또는이게요? 네, 바로 배타적 또는이에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또는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고, 자, 밑에 사건 A와 사건 B 동시에 일어나는, 자, 이것도 교과서 한번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있어요. 함께하기 봅시다. 자, 선생님도 한번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가게에서 컵이나 콘에, 여기 이나가 들어가 있죠? 이 컵 또는 콘, 여기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 아이스크림 중에서 한 가지를 담아 판매한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컵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을 팔고요. 또 콘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을 판다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선 다음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책 여러분들 어떻게? 자, 컵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3칸 비어져 있죠? 위에 봤듯이 바닐라, 초콜릿, 멜론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에는 뭐가 들어가요? 콘이 들어가면 되겠죠? 콘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스크림 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물론 용돈 상황에 따라 골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컵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 살 수 있고, 또는 콘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총 6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컵과 콘, 그리고 바닐라, 초콜릿, 멜론 이 경우에 대해서 6개의 결론을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 컵과 바닐라, 컵과 초콜릿 동시에, 컵이라는 사건과 초콜릿이라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딱 구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접근 되겠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에 또는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31쪽 우선 정리 볼까요? 맨 위에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은 또는이라는 것을 본 순간 바로 합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리고 사건 B의 경우의 수, 그것들이 또는으로 엮였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바로 합으로 계산을 해준다. 첫 번째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M,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N이라 할 때, 그것들이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꼬리가 좀 깁니다. 이거 M 아니라 N 쓴 거예요. 좀 차이 있게 쓸게요. 이렇게 짧게 쓸게요. 경우의 수는 그때 M 더하기 N으로 바로 숫자만 말해주면 된다. 몇 가지, 7가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숫자만 얘기해주면 되고, 자, 그 경우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선민의 집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데 버스가 4가지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2가지 노선이 있다. 선미가 집에서 나의 동그라미, 버스 또는 인 거죠. 버스나, 버스이거나, 버스 또는, 자, 그때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 댁까지 가는 경우의 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들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탈 수 있어요? 배타적 또는입니다. 이 경우 버스 노선이 4가지라고 했고 지하철 노선이 2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요?
4 더하기 2로 계산을 해준다. 여러분들의 선택권은 6가지가 있습니다.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또는 이거나 or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다시 이거나 또는 or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합을 취해주면 된다. 그게 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왜 더해야 돼요? 더해봐요. 확률은 그런 거예요. 통계도 그런 거예요. 해보고 좋은 게 답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럼 곱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억지 부리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또는 이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합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법이 되겠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새로운 연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여러분 이름을 다는 법칙이 될 겁니다. 문제 2번을 풀 때 다른 법칙으로 그걸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당한 이론으로 다른 숫자를 뽑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홍수가 났어요. 지하철을 못 타. 물이 잠겼어. 버스 4가지. 아니, 버스도 막 다 못 가요. 그 교통 막아놨어요. 0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려고 한다는 거. 알겠죠? 네, 확률, 경우의 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 네, 4 또는의 포인트 들어가죠? 4 또는 7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주사위, 뭐 크기가 다르든 색깔이 다르든 아니면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놓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합이 4 또는 7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합이 4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주사위를 볼까요? 주사위 A와 B로 우리가 구분을 해놓을게요. 자, A에 1이 나왔어요, 눈이, 주사위가. 그때 합이 4가 되려면 B에는 3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A가 2가 나왔어요. 그럼 B에도 2가 나와야 합이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가 3일 때 B가 1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리고 또 A와 B 2개의 주사위를 놓고 볼 때요. 여기에 7이 되는 경우, 합이 7이 되는 경우 써보자면, 자, A가 1이 나왔어요. B에 6이 나올 때 합이 7이 되죠. 그 다음 A에 2가 나왔어요. B에 5가 나올 때, 뭐 A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가? 그럼 B에 4가 나왔어요. A는 3이 나오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A에 4가 나왔어요. B에 3이 나올 때 합이 7이 되고요. A에 5가 나왔어요. B에 2가 나오면 합이 7이 되죠. A에 6이 나왔어요. B에 1이 나오면 합이 7이 됩니다. 이렇게 합이 7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 주어야 할 것은요, 앞과 뒤에서 볼 때 A에 1, B에 3 나오는 경우, 그리고 A에 3, B에 1 나오는 경우, 이것은 같은 경우인가 다른 경우인가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서도 1과 6, 6과 1, 2와 5, 5와 2, 3과 4, 4와 3, 이것들은 각각 다른 경우인가 같은 경우인가, 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포인트 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따라서 A에 1이 나왔을 때랑 A에 3이 나왔을 때는 그 가치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3, 3과 1이 나온 경우를 각각 다르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총 3가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경우가. 그리고 경우의 수가 아니고, 네, 오른쪽에서 1과 6, 6과 2와 5, 셋, 넷, 다섯, 6 경우가 6가지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는 3,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던질 때 4 또는 7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4 또는 7. 자, 여러분들이 또는이라는 거를 본 순간 어떻게? 그래요, 합을 생각해주면 된다.
여러분들이 찾아낸 이 3과 6을 더해주면 그 경우의 수를 찾아내게 된다. 다만 주의, 이제 참 이거를 9가지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단위를 붙이면 옳지 않아. 뭐 마음 약하게 먹지 않으면요, 강하게 먹으면 이거 감점 들어갑니다. 네, 경우의 숫자만 써준다는 거 꼭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주머니 A와 B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다. 각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3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아까와 예제 1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는 주사위였고요. 지금은 주머니 속에 공이 들어있어요. 다만 오각형 주사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 거지.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숫자니까 색깔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주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잠시 정지해놓고 하세요. 선생님은 또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합이 3 또는 6인 경우거든요. 3이 되려면, 합이 3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1일 때 여기에 2가 나오면 되고요. 2일 때 1이 나오면 되죠. 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선 두 가지가 있고요, 경우가. 그 다음 합이 6인 경우, 6이 나오려면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1, 5일 때 1, 4일 때 2, 5일 때 1, 이렇게 5개의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5가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요, 3 또는 6이 나올 경우를 물었어요. 그래서 2와 5의 합을 취해주면 된다. 답은 7가지 땡! 7가지가 아니라 7이라고 써주면 된다. 바로 7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또는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합을 생각해라. 그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232페이지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묻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봤을 때요, 컵과 콘이 2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3가지가 있었죠. 이것이 동시에 한 번에 엮이는 경우라면 우리가 곱을 취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컵과 콘에 2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요 2와 3을 곱해서 6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직접 찾아보았던 그런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동시성. 아까는 배타적 또는 이거나 or, 여기는 동시에 영어로 본다면 and가 들어갑니다. and. 그리고 이고 and. 동시에. 이쪽에서는요, 또는 or, 그리고 이거나 뭐뭐거나 요거. 자, 여기에서의 또는, 여기에서의 그리고, 이쪽에서의 or, 이쪽에서의 and, 이쪽에서의 이거나, 이쪽에서의 이고.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합, 이쪽에서는 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를 놓고 생각을 해주면은 정확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32쪽 내용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과 N의 곱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 문제 4번. 5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모음, 아, 어, 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만들 수 있는 글자수. 글자수로 글자를 만들어내려면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뽑아야 되죠. 동시에 뽑아서 얘를 끼워 맞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자음 5, 4개의 모음 4,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5, 4, 20으로 경우는 20가지, 경우의 수는 20,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동전 1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막 색칠하세요.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아래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그 모든 경우를 나열해 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불러요. 이 수형도 방법도요, 확률 경우의 수에서 매우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막말로요, 단순 무식? 네. 이게 경우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것들 다 나열하는 거 정확한 방법이에요. 추천은 못하겠지. 선생님 가끔 수능 감독 이렇게 가면요, 가끔 이런 학생을 봅니다. 수능지 시험지 보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뭐 그런 친구도 있고, 한 문제, 한 시험지에 빽빽하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야, 얘는 좀 되게 많이 잘 푸나 보다 그렇게 보면 한 문제 풀고 있어. 확률 문제에서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있죠. 다 적고 있는 의지 인간이에요. 의지 인간 승리예요. 난 이거 하나는 맞추겠다. 다른 거는 계산하는 뭐 미적분 다 모르겠고 나 확률 이거 직접 찾겠다.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뭐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죠. 네, 정확하게 하나 찾아내겠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도로 나타내지 않고 계산을 이용해 주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고 정확하고 신속 편리한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용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기본부터 착실하게 중학교 확률, 고등학교 확률 성실하게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문제 푸는 게 낫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서는요, 동전 한 개 몇 가지 나올 수 있죠? 동전 한 개 앞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주사위 한 개, 6개 이렇게 해야 되네.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와 6이 다시 동시에 이루어져요. 6, 12가 되는 거. 경우의 수가 그때 12, 12, 12가 난다. 그렇게 동시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는 곱을 취해라. 알겠죠? 동시에 곱 쓴 게 없네요. 하나 쓰자. 동시에 곱을 취한다. 그 다음 또는 여기에는 합을 취한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어야 되겠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전시장에 설치한 3개의 방 ABC에서 방 A와 방 B 사이에는 2개의 출입문이 있고 B와 C 사이에는 3개의 출입문이 있다. 지성이가 박지성 대한민국 지성이가 입구로 들어가 출구로 나갈 때 출입문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출입문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A의 2개가 있고 나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B에서 3개가 있으니까 B에서 C로 넘어갈 때 3개의 출입문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시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연속적으로 동시에, 동시에는요, 얘가 동시에 딱 이렇게 붙는 경우가 되겠는데, 연속은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 곧 이어 따라서 이렇게 붙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같은 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연속적으로는 뭔가 2개가 붙어서 거의 동시처럼 하나 다음에 다른 게 하나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걸 이제 우리 연속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B로 통과를 한 다음 바로 이어서 B에서 C로 통과를 하게 되죠. 물론 시간차는 있어. B를 이렇게 구경할 때. 근데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요, 2와 3이 있고 이걸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곱을 취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2, 3은 6이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자, 우리가 234쪽에 모라 게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줌에서 만날 때 이 모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EBS 매스 하나 좀 보고 바로 우리가 줌에서 모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금고털이범으로 체포됩니다. 독방에 감금된 당신에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3년 정도는 감옥에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자백하면 수사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석방해주고 대신 묵비권을 행사하는 친구는 가중 처벌로 10년형을 받게 하겠어. 만약 너희 둘 다 자백하면 정상 참작해서 각각 5년형을 받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표로 만들어서 살펴볼까요? 일단 당신의 선택이 있겠군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친구의 선택도 있습니다. 친구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말을 들어볼까요? 당신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3년 정도는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그럼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3년형을 받게 된다는 거군요. 물론 당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숫자가 당신이 얻는 이득이고 뒤의 숫자는 친구가 얻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백하면 수사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석방해주고 대신 묵비권을 행사한 친구는 가중 처벌로 10년형을 받게 하겠어. 당신이 자백하고 친구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당신은 석방되고 친구는 10년형이 되는군요. 반대로 친구가 자백하고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당신은 10년형, 친구는 석방. 만약 너희 둘 다 자백하면 정상 참작해서 각각 5년형을 받게 될 거야. 당신과 친구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5년형. 자, 완성된 표를 한번 볼까요? 당신과 친구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해 3년씩의 형량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친구가 자백을 하게 되면 당신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만약 친구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신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형이고 자백하면 석방됩니다. 즉, 친구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신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백입니다. 반대로 만약 친구가 자백할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10년형이고 자백하면 5년형입니다. 즉, 친구가 자백하는 경우에 당신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백입니다. 따라서 당신 입장에서 보면 친구가 묵비권을 행사하던 자백하던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백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 또한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자백을 선택하게 되고 당신과 친구는 3년형이 아닌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신과 친구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확실히 믿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신과 친구 모두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뢰가 그 해결책이 아닐까요?
지금 영상을 먼저 다 마친 친구는 모라 부분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과 다시 의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